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감은숙입니다. 여러분들 이 국고처 12시 방송은 사실 없던 프로였습니다. 이 프로를 맡게 된 지 지금 이제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문이 많이 안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23년, 25년이었다고 했었나요? 그동안 이어져 왔던 국고처는 아침 8시, 9시, 10시 정도까지가 거의 끝이었습니다. 8시, 9시 2시간이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방송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토요일 이 11시, 12시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소문이 많이 안 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재방송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본방사수 꼭 해주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12시 프로, 감은숙 대표가 하는 이 프로는 여러분을 위한 국고처, 여러분의 국고처 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 소문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시 방송이 본방 시청률 1위를 꼭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6일 현장 강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 목소리를 듣거나 저를 보시면 에너지가 막 시너지가 솟는다는 느낌 안 드세요? 이 돈을 쫓아가시면 안 되고 돈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 에너지와 기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강의 때도 오셔서 대표님 손 한 번만 잡아보자, 대표님 에너지 좀 받아가고 싶다 하셨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 7월 6일 날 오셔서 제 에너지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 12시 국고처도 채널 고정하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하반기에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색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감은숙과 함께 돈이 보이는 차트, 여러분의 국고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상담했던 종목입니다.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이었었는데요. 13만 2,175원에 8%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중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 비중 한 10% 정도까지는 채워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요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질문을 하셨고요. 그림 현재 지금 60일선은 이렇게 딱 지지해주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현재 지금 이 종목이 반등이 빠르게 나오지 않아서 조금 답답하신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13만 2천 원이면 사실 요 언저리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2차 전지, 제가 다음 주에 강연회 때 할 제목도 AI의 흐름과 그리고 하반기에는 AI와 2차 전지에 주목하자. 물론 K-뷰티, K-라이프에 대한 얘기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차 전지를 지금 너무 많이 갖고 계셔서 고민이신 분들은 꼭 다음 주에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유튜브 공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고민이실 거예요. 다만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비중 10% 정도까지만 늘리시고 더 이상 보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고 연말이나 내년까지 갖고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여러분들 펀드가 지금 가입하고 나서 통장 하나 받아오고 그 펀드가 지금 수익률 마이너스 10%, 15%라고 해서 바로 환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때요? 그냥 통장 도로 서랍에 넣어놓고 내가 이거 진짜 원금 될 때까지 환매하나 봐라. 그리고 그냥 두시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면 좀 믿음을 가지고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런 자리가 깨지면 10만 원대가 깨지면 안 되겠지만 그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면 좀 중기적 관점으로 다른 계좌에 넣고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말씀하셨었죠. 24만 5천 원에 30%. 여기서 제가 딱 지적해드렸던 건 바로 이 30%라는 퍼센트라는 비중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20%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제가 매수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국고초를 보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 한 종목당 10%에서 20% 이상은 초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라고 하는데 2,5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내가 매수한 종목이 상승하고 급등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 뭐 이런 비율은 아니겠지만 자식도 여러 명이 있어야 그중에 잘 되는 자식이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아니다, 국회의원은 아니다, 정치는 아니니까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전문가도 나오고. 그런데
종목을 하나만 매수하게 되면 사실 업황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시는 수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수급이 꼬이면 못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25만 6천 원을 찍을 때 수익을 좀 챙기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 고점을 돌파를 못했으니까. 자, 이제 그나마 추세가 우상향되고 있는 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조금 밀렸다가 여기 21선 지지해주면서 수익권으로 전환됐어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한 가지 전략을 더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지난번 고점이 25만 6천 원입니다. 25만 6천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 홀딩이고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30% 비중을 갖고 계신다면 제 생각에는 매수가가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20%의 비중은 줄이시고 10%만 남겨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밀린다면 나머지 물량은 보유하셨다가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셔도 좋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수익을 챙기시고 다시 22만 원대 정도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22만 원대가 안 오면 어떡할까요? 안 오면 안 사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 많이 있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매도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5일선과 21선이 이격이 벌어져 있는 정배열 끝자락에서만 사지 마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괜찮은 종목이고 좋은데 중요한 건 매수 단가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지난번에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주가 반등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또 갤럭시 휴대폰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양호하니까 그대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3,000원 돌파 여부 요 매물만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를 해주시고 계실 텐데요. 자, 이 시간에 상담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어김없이 다음 주 국고처 시간도 이렇게 기대해 주시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AS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페스가 하나 더 있었네요. 네, 네페스 17,400원의 비중 10%. 요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다만 지금 15,000원 지지, 제가 그때 15,000원 여부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요 음봉 자리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데요. 5일선과 21선, 참 반도체 중에서 소외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가 지금 좁혀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17,400원이면 그 정도 매수한 가격까지는 왜냐하면 지난번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중도 더 늘리지 마시고 이대로 그냥 갖고 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 불꽃 매매. 주도주 불꽃 매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한 종목을 보험 들고 매수하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평균 거래량도 늘어나야 되고 이건 바로 수급에 의해서 매집이 된 종목들 위주로 이 시간에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검색기에 종목이 올라오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전일 대비 강해서 오늘 반대급으로 전일보다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늘어난 종목들,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강한 종목 중에서 눌림목이 형성되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게 되는 매수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눌림목 중에서도 그냥 강한 종목과 그다음에 눌림목이 발생된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눌림목 자리를 더 선호하고 차라리 눌림목에 매수를 해서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불꽃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즉 불타기를 하는 투자자가 되자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물타기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6월 14일 날 이날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변압기 관련주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자리들보다 이렇게 이평선의 이격이 벌어진 자리보다 핑크퐁으로 만들어지면서 눌림목이 나오는 5일선과 21선의 역배열 자리에서 5일선이 돌리는 자리를 선호한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무료 특강에서 보니까 LS 일렉트릭을 많이들 매수하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예,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정보를 특히나 가문숙 대표가 말씀드리는 자리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물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여기 가격대가 18만 원, 19만 원대였었죠. 지금 현재 22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아주 잘하셨고요. 24만 4천 원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 욕심을 좀 내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HMM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동그라미 친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18,000원대부터 19,630원까지 한 1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에이 10% 이러실 수 있는데 HMM은 살짝 무거운 종목이에요. 요즘 해운 운임지수가 상승하면서 이 종목도 같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압기 대장주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세 종목을 같은 날 말씀드렸는데 이 흐름 이후에 아주 예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무료 방송에서 보니까 무료 특강에서 보니까 LS 일렉트릭을 매수하신 분들도 있고 HD를 매수하신 분들이 서로 어떤 종목이 더 강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HD 일렉트릭이 사실은 대장이죠. 왜? 이거는 지금 전고점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근데 돌파하고 나서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만약에 이런 패턴이라면 HD 일렉트릭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없어요.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비중을 줄이시고 그 반은 LS로 교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어떤 분산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난번에 또 사조대림이라는 종목 이것도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이런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은 바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이 불꽃 매매 검색기와 신호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저렇게 핑크가 딱 뜨면서 띠용띠용 매수 자리를 알려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B솔루션 이게 정말 예뻤던 종목이죠. 바로 이렇게 이런 데서 신호가 뜨고 방송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간이 없긴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십자형 캔들입니다.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십자형 캔들이 그야말로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딱 붙은 패턴인데요. 이 자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량이 없죠. 그래서 매도하기 참 쉬운 자리인데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이런 자리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루사를 많이 먹자, 간을 좀 키우자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바로 저런 자리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방법들을 잠시 후에 1시에 무료 특강에서 한 번 더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현대모비스 이것도 흐름 아주 좋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이건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불꽃 검색기에 뜬 종목들을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뜬 종목 중에 요거 보세요 하고 체크를 해드렸었죠. 무료 특강에서 정말 검색기에 뜬 종목이 총 2개 검색기 중에 9개가 나왔었는데 요렇게 선까지 딱 그어드리면서 별표를 쳐드렸습니다. 요거 별표 쳐드린 종목만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중심으로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그런 종목들이 재룡전기 같은 종목이었었고요. 뭐예요?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여러분들 구글에서 그냥 어떤 단어를 검색할 때 하는 전기 소모와 구글 챗 GPT를 통해서 검색할 때의 전력 소모는 30배가 더 든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과 챗 GPT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전력이 30배가 더 든대요. 와 그러면 나 정말 이 AI가 전력 소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감이 대충 오시죠? 바로 이 전력 관련주들은 그래서 버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룡전기 흐름 아주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진전기. 개인적으로 저는 일진전기는 지난 시간에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일진전기 쭉 밑줄 쫙 거드렸어요. 밑줄 쫙. 그런데 사실 그리고 나서 살짝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도 매수 좋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선전기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전선전력 중에서 캐파로 따지면 3위 정도, 3, 4위 정도 하는 기업인데 실적이 우상향되고 뒷받침된 종목 중에 또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이 일진전기가 대장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콜마홀딩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신호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죠.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사실 지난주에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고 그러는 사이에 소외됐던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움직였는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또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할 불꽃 종목들의 데이터들입니다. 여기 제가 일부러 오늘은 화면에서 사진을 좀 찍어와봤어요. 이렇게 밑줄을 그어와봤어요. 불꽃에 지금 삼천당제약, 사조동화원,
SKC, 사조시푸드, 흥구석유, 하나생명, 어버브, 네오셈 이렇게 밑줄을 그어왔고요. 그다음에 불꽃 1위 뜬 종목은 한국석유, SKC 요거는 중복되죠. 자, 흥구석유 요것도 중복됩니다. 그다음에 페노션,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표님 다 다음 주에 사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중에서 자리가 눌림목이고 예쁜 종목들을 제가 한번 골라본 거예요. 한국석유, 물론 흥구석유 이런 아이들, 유가 관련주들 지난주에 이 유가의 흐름들은 그냥 국제유가는 쏘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조금 더 예쁜 모습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약 바이오 중에서 몇몇 안 되는 시장을 주도하는 제약 바이오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차트의 흐름과 함께 보면은요. 자, 삼천당 제약 지금 주가의 흐름입니다. 바로 이 자리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자리들은 사실 이런 자리들이죠. 이렇게 핑크가 완성되는 우상향 가운데 아마 우리 VIP 가족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감 대표님 좋아하는 자리들이 바로 여기하고 여기인데 맞습니다. 저긴데요. 그리고 이런 자리들은 사실은 선호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급등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중요한 건 매수를 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되는데 버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 물론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닙니다. 기본적 분석도 있어야 되고 수급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수급도 기술적 분석의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 구간을 버틸 수가 없다면 사실 잘된 매매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께 매수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매수를 잘하고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는 얘기를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어때요? 급등이 나왔는데 바로 이 자리, 마음 같아서는 14만 원 정도까지 딱 내려와 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강했던 종목이라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조동아원. K푸드 관련주들이 금요일장에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사조 그룹주를 대상으로 풀무원 같은 기업들이 강세였는데요. 거의 지금 비슷한 패턴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신호가 뜨고 급등하고 난 이후에 거래량 없이 바로 이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수급 조정을 받았는데 한 번 더 살짝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사조 시푸드입니다. 사조 시푸드도 어때요?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자리들. 강한 종목은 21선을 깨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깨고 올라가면 좋은데 깨지 않고 그냥 여기서 눌림목을 만들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에 윗꼬리에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장대 양봉의 이런 자리들, 아마도 5일선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런 흐름들이 패턴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페노션입니다. 사실 앞에서 보여드렸던 패턴하고 페노션은 좀 다르죠. 이번에 이제 이 불꽃 검색기를 세팅하시는 분들께는 요거까지 제공이 되는데 이게 바로 주가의 세일 자리였었어요. 지금 보시는 요 약간 회색 기둥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보였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외우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핑크가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자리.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흥구석이나 마찬가지로 약간 좀 시의성이 있고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길게 보라고. 지금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길게 보실 종목은 없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7월 달 제가 볼 때는 7월, 8월 계절적인 비수기와 함께 소형주들의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흥구석유도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페노션이나 흥구석유 같은 패턴으로서 다음 주에 단기적 매매 수익은 충분히 10% 정도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자리일까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미리 보는 이슈 섹터들 지금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언팩 행사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시간으로 급락하고 했던 흐름들은요. 어찌 보면 여태까지 주가 상승을 보였던 건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었죠. 그런데 실적이 발표됐어도 여기서 더 놀라울 만한 그런 호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기대치보다 조금 더 부합하고 우상향하는 거고 그리고 차후에 3분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대한 기대감들인데 결국 우리는 주식에서 어김없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처럼
다음 주에 어찌 보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이런 큰 대형주들의 종목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불꽃으로 준비한 종목들은 캐파가 큰 종목들보다는 중소형주, 시의성 있는 종목, 약간 테마성 같은 종목들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7월 달에 계절적인 비수기와 또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차후에 계속 이어지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나면 약간의 또 실망 매물,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 그 자금들이 작은 종목으로 소형주 쪽으로 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있는 그런 장세가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못다한 얘기들은요. 지금 공개 방송이 열려 있는데요. 1시부터 오픈되는 공개 특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 뭐 사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